99% 확률로 65세에 굶어 죽어요.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술이죠, 사실. 1억 있으면 8천만 줄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3년 만에 망하면은 코인하는 사람 3개월 만에 망하는 거예요. 이야. 미래화폐가 금 또는 비트코인 또는 둘 다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자 동생. 한국.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맥주캔 놓고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같이 술 한잔 먹고 이야기하자고요. 형이랑 술 한잔 먹으니까 어때? 일단 너무 맛있네요. 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은 뭐야? 그러니까 모든 음식과 모든 술이 다 맛있어요. 그게 자산이요. 지금 당장 내가 일주일 후로 그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건 50억 원저리 50억, 60억 이제 비상장 투자를 한 게 있어요. 이런저런 이제 그 쪽반 기업들에 그거는 제가 현금화할 수가 없죠. 그리고 빠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가 계층사다리가 지금 끊어졌잖아.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잖아. 네. 끊어진 계층사다리 어떻게 해서든 치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대부분 엄두를 못 내. 한국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탈출하고 실행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다이어트도 원칙적으로는 되게 쉽잖아요. 사실 근데 두 가지 원칙만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너무 쉽지 이론은. 네, 근데 저를 보세요. 그게 되는지 근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지금. 있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왜? 좀 덜 쓰고 좀 더 벌면은 중간에 뭐가 남는데 이걸 투자 잘하면 돼요. 그거 세 개거든요, 사실.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문제지. 예. 실천하기 힘들지. 예. 근데 이제 직장인 입장, 나도 직장인 12년 하니까 알다고요. 그래 근데. 너도 네. 진작 실천을 할 줄 알았으면 12년 동안 그렇게 빼빠지게 안 했겠지. 아니죠. 그 12년 해가지고 그 빵원이 내가 은퇴했을 때 그냥 29억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실천을 했다고 봐야죠, 나는. 아니 왜냐면은 빵원인데 아무리 그 세 개를 한다 하더라도 1년 만에 졸업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러지. 예,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직장인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건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일단 수입은 고정이니까 지출 일단 예, 줄여라. 맞아요. 직장인 초년생은 추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경험이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예. 이제 쫄보가 되지.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월 200으로 시작한다고 해봐요, 근데. 300이라 물가 많이 올랐어. 요즘 초년생들 300이냐 받아요? 그래 300이 가. 깜짝이 뭐가 많아요. 뭐 너무 쉽네, 그러면. 너무 쉽네. 그래 네, 쟤 화내잖아. 아, 네. 사과해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귀엽지 않냐 되게 한국이. 오케이. 그러면은 300을 받는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해가지고, 최근 3년 동안에 제 지출이 30만 원이었어요, 월. 300인데 어떻게 30만 원밖에 안 하겠어. 아니,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기교하고, 그때 2009년이니까 물가가 지금보다 좀 싸긴 했죠, 근데. 그러면은 많이 봐줘서 지금 5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그래 50 만약에 집에서 생활하는 그렇죠. 사회 네. 초년생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300 중에서 50 쓰고 250을 일단 아끼면 돼요. 월에 50만 원밖에 안 쓰면 거지처럼 사는 거잖아. 아니, 당연히 돈도 없는 사람이 그지처럼 살아야지 돈이 없는 사람이 부자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스타벅스 커피도 못 먹지만. 커피? 월 300 버는 사람이 커피를 먹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무실에 커피 있잖아요. 그거 타먹으면 되지. 네네네. 어이가 없네, 진짜. 골프? 골프? 아니, 월 300 버는 사람, 나 지금도 안 치는데? 나 지금도 차도 없는데요? 당연히 월 300이면 50 밑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50 이상을 왜 씁니까? 쓸 게 뭐가 있어, 사실. 그 당시엔 제가 월 30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하루 10,000원이잖아요? 근데 물론 살다 보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뭐 3만 원을 쓸 때도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 그 다음날은 삼각김밥 먹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래도 안 죽어요. 왜냐면 20대는 건강하거든. 하루에 3만 원 썼으면은 그 다음날 5,000원 써가지고 맞추면 돼요, 이게 다시 이게. 아니 한국이 형도 네. 할 얘기가 있는데 네네. 나는 이제 18살 때 집을 나왔거든. 예. 그때 중졸 스펙이야. 그래서 예. 그때 나한테 똑같이 이렇게 너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형님이. 예.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일할 데가 없어갖고 식당에밖에 일할 데가 없었는데 200을 받는데 저랑 똑같네요, 조봉은. 나는 이제 연애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제 많이 모으면 100만 원 200이니까 갑자기 뭐 바가지로 대갈통을 때리는 거야. 그 형님이요? 이 새끼야 아팠겠다. 80% 이상 네. 저축을 해라. 딱 맞네요. 160이니까 40. 너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네. 못하겠다고. 네. 해봐 새끼야.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60%를 저축을 하더라고. 그럼 이제 80 쓰셨네요. 맞아. 그래서 70% 가고 오케이. 80%까지 가더라고. 퇴죠, 당연히. 뭐, 안 듣게 뭐가 있어요, 사실. 네.
되더라고 그게. 예, 예. 네. 안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지금도 제 수익의 80% 이상은 저축을 해요. 물론 지금은 제 소득이 훨씬 높지. 네, 그렇죠. 네. 인생이 이제 바뀌는 계기가 나는 계기, 예. 그게 궁금하다고. 제가 독일에 학교를 다녔는데 만 17살 때 교환학생을 했어요. 반년 정도. 휴일에 만화방에 가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타이틀이 끌렸나 봐요. 부자 아빠 가난. 뭔지 모르죠. 한번 읽어보자. 뭐 이런 거죠. 네. 물론 저 만화도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만화를 많이 봐요. 당연히. 네.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충격이 빠졌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뭐 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직장 들어가가지고 일하다가 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대부분 지금 네. 이 마인드거든. 예. 그냥 적당히 품위 유지 멋있게 하고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네네.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고 네. 그래 살면 끝나지 했는데 예. 막상 끝나려고 앞에를 보니까 너무 이제 막막한 거야 애들이. 근데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내가 안 죽는다는 거죠. 몇십 년 그러니까 이 남아있다는 말이 거. 그러니까 이제 100세까지 무조건 산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중산층의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는 애들이 일단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부모님이 대주면 좋은데 아니면 일단 빚을 갖고 시작을 하고 그치. 그럼 이제 빚을 갚으면 허덕거리면서 어딘가 입사를 해요. 그럼 이제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러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용카드를 막 지르기 시작해. 그러지. 그리고 그럼 이제 빚이 더 생기고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거든요. 근데 그럼 평생 이제 은행과 국가와 직장의 노예로 막 살면서 팍상 늙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에 the end. 한국 버전은 거기서 치킨집 하나 차려서 말한 다음에 the end인 거죠. 근데 웃지 마! 네. 자영업자들 뭔 죄요 지금. 니네들이 해준 게 뭐 있어. 인간은 네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E가 employee, 그건 직장인이라는 거고, S가 자영업자고, B가 사업가고, I가 투자자거든요. 돈은 다 B와 I들이 가져간다 이거죠. 투자자와 사업가들이. 사업가.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부터 생각했죠. 오케이, 나도 그럼 내 인생을 B와 I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B와 했죠. I로?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2009년에 취업할 때만 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물론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마 3개월 만에 개망했겠죠. 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해봤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오케이 인정. 그래가지고 일단 E로 제가 시작을 했죠. 직장인으로. 직장인 그 첫날부터 제 목표는 B와 I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제 현실은 노예였으나 제가 원했던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제국에 보면은 노예들도 돈을 빠리빠리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주면은 주인이 자유를 줬어요. 그때 나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첫날부터. 보통 다른 애들은 저는 이 공사를 위해서 무슨 불사기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 그거 하지 않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중공무원이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 테이블을 꺼내봐가지고 이 정도 연봉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나는 이 정도 저축을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률을 불리면은 해외를 2번 들어가고 나가왔을 때 그때 나는 내 자유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계산을 이미 끝냈어요. 엑셀표로 보면은. 대단하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해외를 2번 딱 나가고 두 번째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에 제가 퇴사했어요. 네. 그게 2021년 7월. 여기서 이제 사표를 꺼내는 게 네. 인생에서 큰 결정 아니겠어. 그러니까 특히 코트라 같은 건데는 술한잔 큰 뻘짓을 안 하면은 60세까지 안 잘려요. 그래, 맞아. 큰 뻘짓을 한 사람을 제가 12년 다니면서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한국인만 궁금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두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 책 망하고 유튜브 망하고 이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뭐 내 주식 이런 거 불려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해가지고 믿음이 있었구나. 믿는 구석이 두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만둔 거죠. 두 개 다 망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개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럼 한국아 지금 예. 여기 직장인들 되게 예. 한 달에 한 번꼴로 예. 사표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네. 근데 씨빠 하면서 못 나와. 예. 너냐? 만직합니다. 그지? 그지. 네. 갑자기 네가 쳐다보고 있어. 왜냐면 직장인이 2,000만이 넘잖아. 예. 내 의지 결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너처럼.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죠. 그럼 결국은. 뭐야? 자산을 많이 쌓아놓든지 쌓아놓던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잘하는 뭔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직장을 버려도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든지 먹고 살 두 개밖에 거지. 없죠 사실은. 그럼 현실적인 거는 네. 후자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100% 말하면 네. 여기는 한 20-30%인데 예. 그럼 자산을 만드는 건 60-70%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산을 만드는 거는 본인의 의지만 강력하면은 월급보다 덜 쓰면 되거든요. 그럼 일단 그럼 자산이 남잖아요 일단. 네. 그 나머지가 자산이잖아요 사실 내 자산. 후자가 무서워. 근데 하겠대. 예. 잃는다는 생각하고 퍽 잡고 하는 거야? 처음에 무조건 잃 거예요. 네, 당연히. 아. 당연히 잃겠죠.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네.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네. 뭐한디 연병 났다고 남들 투자해서 돈 번다고 따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란 거지. 근데 그러면은 그분은 99% 확률로 65세에 굶어 죽어요. 아이고야. 네, 그게 문제지. 네. 왜냐면 아. 60살에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대한민국 시장 60세까지 봐주지 않거든요. 그래, 네. 50세도 이제 눈치 보고 나가야 돼. 그래서 너를 모셨단 말이야. 그래서 코인을 해야 될 것 같아. 비중은 얼마나 두고 가면 좋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 80%를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하고 한 20, 30%를 코인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주식과 채권과 금과 달러화를 이제 섞은 자산 배분이에요. 그게 7, 80%고 나머지는 코인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미래라고 해가지고 거기 몰빵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예요. 저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마 이제 10년, 20년 단위로 가장 수익률이 높다고 보기는 하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전 투자를 하면서 그냥 첫 번째 그냥 내가 하는 주장이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해요. 일단 내가 다 틀려도 내가 굶어주지 않을 정도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술이죠, 사실. 네. 예. 그쵸. 아이고, 차! 아싸, 아싸. 예, 코인. 야, 코인. 예, 예. 놀 줄도 모르면서 잘 노는 척해. 예. 형도 이제 코인에 네. 이제 조금씩 그렇게 해서 1, 20% 이제 들어가려 하거든. 네. 그래서 널 술 한잔 지금 사먹이면서 물어보는 거야. 코인 얼마까지 갈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일단 코인은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 있는데 여기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코인을 의미를 해요. 아, 그러구나. 그리고 알트코인은 우아하게 알트코인인데 솔직히 잡코인이라고 해도 무난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네. 말하는 그 비트코인은 심지어 요즘 가치 투자자들도 담고 있어요. 옛날에는 비트코인 투기 자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가치 투자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조차 비트코인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고 담고 있어요. 실화야? 제 친구 중에서 지금 100억대 넘는 가치 투자 2명이 담았어요. 꽤 크게 그것도. 네. 누구야? 이제 신사임당 유튜브 주인 DP 요번에 유튜브 찍어가지고 자기는 상당한 포지션을 비트코인 담았다라고 밝혔어요. 그건 비밀이 아니네. 말이 되겠네. 참고로 그분이 저보다 자산이 훨씬 많아요. 네. 어쨌든 거기에 성공한 투자자잖아요. 정말 거기도 20년 동안 같이 투자한 사람인데 뭐 anyway 그들은 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돈은 미국 달러예요. 미국이 파워도 가장 셌고 달러를 안 쓰는 놈은 무력으로 조절해서 쓰게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 맞아. 예,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이 모든 금을 다 거머쥐고 야, 이 달러가 금에 연동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달러를 쓰면 금과 마찬가지야 해가지고 달러를 막 뿌렸어.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이 70년 터지면서 달러를 막 남발했어 얘네들이. 근데 그러니까 딴 나라들이 보면서 리얼리? 야, 내가 달러가 그럼 진짜 나한테 금 줄 거야? 해가지고 프랑스가 가가지고 야, 여기 달러 있으니까 금 줘 해가지고 금을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나도 독일도 나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씨발 얘들 뭐야 하면서 야야 71년에 어이 이제 니들 달러 가져가도 우리 금 안 줄 거야 fuck you 했어요 그때. 근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금과 달러의 연동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달러가 신뢰를 많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묘수를 타결했냐 하면은 어떻게 사우디를 협박해가지고 야, 석유를 결제할 때는 무조건 미국 달러를 쓰게 만들어 라고 했어요. 아유. 그게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에요. 사우디, 니네 왕조, 우리가 지켜줄게. 그래서 니들은 석유를 팔 때는 무조건 달러로 팔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때 기반이 약했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50년 계약이었는데, 그게 작년에 끝났어요. 빈 살만 아저씨가, 빈 살만이 지금, 빈 살만. 예, 빈 살만이 그 사우디 왕자거든요. 외국 오래 사람들이 발음이 이상해. 어쨌든 이제 이 아저씨가 미국한테 fuck you 했어요. 야, 니네들 보호 없어도 난 충분히 안전하고 내가 왜 내 석유 파는데 달러를 받아야 돼? 꺼져 이것들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버는 돈이 100이면은 맨날 105, 110씩 싣고 있어요 이게. 미국 부채가 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저거 이상하다고 저기 지금. 미국 달러 저거 건데 가치도 없는데 양만 졸라 늘어나고 있어. 이제 미국 달러가 신뢰를 점점 잃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적들이 강해졌어요.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브라질, 뭐 이런 애들. 아씨, 저 미국 달러 졸라 이상한데. 야, 우리끼리 만들어 쓰자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화폐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뭐냐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전통적으로 그거는 늘 금이었어요. 금도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건데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금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다라고. 근데 사실 그 비트코인이 그 금보다는 솔직히 훨씬 더 쓰기가 좋아요. 왜냐면 금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역을 할 때 브라질에서 내가 뭐 사오는데 금을 갖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치. 무겁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 당장 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 미래 화폐가 금 또는 비트코인 또는 둘 다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몇십 년 안에 달러가 금 앤드 오어 비트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그럼 거꾸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네. 나중에 이제 이 코인을 네. 버리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근데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를 믿으려면은 이거 쉽게 찍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몇 개가 새로 찍혀내는 게가 이미 다 나와 있고, 그거를 아무도 어길 수 없어요. 결정됐어. 이미 결정돼 끝났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비트코인이 5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개소리가 아니구나.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은 100억, 1000억 되겠죠, 이게 당연히. 코인이? 네. 한 개당? 그러니까 왜냐면은 가치 투자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금의 그 총 가치가 지금 20조 불 정도 돼요. 금의 총량을 지금 내가 전부 다 사들인다고 하면은 15에서 20조가 필요해요. 20조 달러가. 비트코인 총량의 가치가 2조 불이거든요. 야, 지금 금이 15조에서 20조인데 비트코인이 사실 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자산인데 그럼 얘도 최소한 20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지금 단위에서 최소 10배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런 논리다? 예, 그쵸. 물론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예를 들면은 그 확률이 절반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죠. 절반의 확률 이게 10배가 될 수 있고 절반의 확률 빵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그 베팅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얘가 50% 확률로 100억이 될 수 있다. 50% 확률로 0원이 된다. 그럼 지금 그 사는 게 맞잖아요. 10억짜리를. 100억짜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대값이 좋잖아요, 이게. 근데 채굴을 하잖아. 네. 그래도 그 한계가 있나 보구나. 채굴돼 나오는 코인의 수가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고 있어요. 24년에 또 한 번 절반으로 줄었어요. 누가 그걸 조절하는 거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 어디 갔어? 이 양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정부가 얘를 붙잡고 고문을 좀 해가지고 시스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요. 사라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부나 특정 조직이 이 비트코인의 공급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상 그게 불가능해요.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나머지 코인 넘어가면은 거기는 다 재단이 있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가 이게 잡아가지고 들들 볶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공급이 이제 막 그 자유롭게 막 풀린다 이런 게 이제 짜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해요, 지금. 알트코인 책 왜 썼어? 알트코인 책은 저는 거기 썼어요. 알트코인 쓰레기라고. 네. 쓰레기인 거를 책을 썼다고? 코인이라는 게 그 4단계를 따라요. 그러니까 1단계에는 코인이 천천히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 그러다가 한번 조정을 봐요, 2단계. 그래. 그다음 3단계에는 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요. 그래. 그다음 4단계는 코인이 개박살나요. 그래. 이 3단계에는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의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3단계, 이 한철 장사하기 위해서는 알트코인이 좋아요, 투자하기에. 근데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5년, 10년, 20년 동안 진득하게 들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알트코인은 그게 안 된다. 그건 거의 투기용이다. 그럼 리플은 어떻게 생각해? 리플도 그 알트코인 중에 하나이고, 그래. 지금이 3단계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은 박살나겠죠, 아마. 네. 트럼프가 그래도 더 밀어주지 않을까? 근데 저도 냉정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리플이 이제 훌륭한 기술이 있는 거 맞는데 그 정도 기술은 딴 코인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거든요, 이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치 폄하가 그럴만하다?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가 딥시크의 위험을 받는 것처럼 리플이라는 코인도 뭐 기술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비슷한 기술이 있는 코인이 벌써 지금도 꽤 많고, 그러니까 그게 왜 리플이 다른 애들보다 우수한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러니까 5억 가냐고 한국아. 5억이요? 그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4년에 한 번은 작살난다. 4년에 한 번씩? 예, 올림픽처럼 14, 18, 22였는데 다음은 26이거든요. 전 그래서 내년에는 코인을 많이 피할 거고요. 올해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저는 5억이 가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올해 말까지 그러면 대략 얼마가? 3억? 3억? 3억 정도? 와, 네네. 진짜? 예. 그럼 지금 2배인데? 2배는 가야죠, 예의상. 뭔 예의야? 아니, 비트코인이 그 상승세 막바지에 그 정도 안 오르면 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예. 와, 코인 하나가 막 3억 간다는 건 진짜 미쳤다. 무섭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이 100만 원 이랬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태민 작가님이 1억 간다고 했거든요. 그 강의 들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 미친놈이라고. 맞았잖아.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예측에 속해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그치. 그분이 100만 원일 때 1억 간다고 했는데, 전 지금 소극적으로 1억 5천이 3억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저는 26년 한 박살나고, 그 후에 다시 오르겠죠, 3년 동안 이렇게. 3년 올라갔다가 1년 박살나고, 3년 올라갔다가 박살나고 이렇게. 네, 네. 예. 그러다가 결국은 5억, 10억, 100억 가겠죠, 이제. 그 주긴 틀릴 수도 있잖아. 비트코인 생긴 때부터 계속 맞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공급량이 4년에 절반을 줄기 때문이에요. 줄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줄잖아요.
줄잖아요. 그 공급이 준 후에 그 12에서 18개월까지가 많이 올라요. 근데 이게 보통 자산이라는 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버블도 붙고 맹신자 투자들이 붙어가지고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버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버블이 공급이 줄은 후에 2년 후쯤 꺾여요. 그게 26년이에요. 24년 4월에 공급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또. 그래서 25년까지는 와 가다가 26년에 이렇게. 예. 그게 늘 반복. 예. 그래서 코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가장 심플한 방법은요. 뭐 빨리 말해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되 3년을 보유하고 1년을 버리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 보유를 하고 내년 1년 동안 비워놓고 27년, 28년, 29년 보유하고 30년 버리고 31, 32, 33년 보유하고 34년 버리고 등등등. 버리란 거는 팔으란 얘기야? 팔고 현금 갖고 있는 거죠. 1년 동안. 3+1 전략이에요. 3+1 전략. 형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질 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예. 네가 봤을 때 7천만 원대 올 것 같아? 아니요. 예. 그러니까 올해 나오죠. 내년에는 올 수 있어요. 올해 온다면 왜 온 거야? 지금 반토 먹다는 거? 어. 그거는 블랙 스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검은 백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검은 백조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 투자를 하다 보면은 뜬금없이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블랙 스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게 예를 들면 2020년 코로나, 2008년 금융위기, 2021년 뜬금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팬 거, 아무도 예측 못하는 그런 사건이 가격을 엄청나게 흔들거든요. 그게 25년에 올 가능성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예측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이 뭐 연준이 어쩌고 뭐 일본은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건 어느 정도 다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 근데 이제 가격을 세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예 모르는 사건. 여러분 같이 술 먹고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블랙스완이 오기를 기다리십시다. 지금 오르는 거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그 이번 장 버리시고 26년에 박살나고 26년 12월 30일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코인은 끝났다 죽었다 이제 이만 할 거거든요. 이게 그때 들어가세요. 그러면. 근데 한국가 제일 중요한 건 또 이렇게 뭐 100만 원이라도 뭐 몇십만이라도 일단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번 장에서 몇십만 원이라도 일단 좀 경험을 하고,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공부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개소리거든요. 이게 공부한다고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그 공부를 끝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러네. 왜냐면은 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공부를 내가 왜 해? 아무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돈을 어느 정도 박아. 그러면 공부 알아서 돼요. 김 PD 한 주라도 내가 넣어봐야 그쵸.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가 맞아. 아주 네. 폭락인지 그런 게 관심 갖게 되는 거니까. 참고로 엔비디아 꺾였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 끝났어. 네. 진짜요? 예. 꺾였잖아. 네. 형은 이제 코인에 무서워서 4년 됐구나. 4년 전에 그때 두나무에 투자를 했거든. 비상장에. 저기 업비트. 업비트에. 이 새끼들아 배당은 좀 많이 해주는데 네. 주식이 아주 대폭락했어요. 그래요? 돈을 엄청 벌잖아요, 거기? 돈 엄청 버는데 이 새끼들이 네. 80만 원인데 샀거든. 이 새끼 20만 원 됐어. 진짜요? 그래. 언제 사셨는데? 웃음이 나오냐 지금. 니거 아니라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언제 사셨는데? 언제 사셨는데? 그러니까 3년 전에 샀다니까. 21년에 샀겠구나, 아마. 그러면, 네. 나 졸라 열받아. 그때 코인을 차라리 했었으면. 그러게요, 네. 대부분 주식이나 코인이나 돈을 이제 잃잖아.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그 인류가 진화를 했잖아요. 원숭이에서 이제 인간까지 됐는데, 그래서 인간은 많이 발전을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두뇌가 투자를 하면은 할수록 무조건 다 박살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네. 내가 꼴리는 대로 투자하면 무조건 다 망해요. 꼴린 대로? 나 발음 좀 뭐라고? 내가 꼴리는 대로 투자하면 그래요. 야한 말이잖아. 네네. 뭐 어때? 네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기똥찰 주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 네. 딥시크 했다 치자. 오케이. 그렇죠. 딥스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자산 1억 있으면 얼마 늘 것 같아요, 여기? 1억 있으면 8천만 줄 것 같아.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틀렸죠, 없는. 이론상으로는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네 말대로 하면 뭐 한 50%만 드는 거야? 아니, 보통 이제 5% 10% 시작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고 계속 넣는 게 정석이거든요, 사실. 형은 지금 몰빵 수준이구나.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보통 5% 넣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올라가네 하면은 추가 투자를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구나. 자, 근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8천을 넣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주가가 이러면은 이제 10,000원이었어. 한 12,000원 되면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이제 맞아 들 것 같아.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보통 사람은 20% 오르면은 많이 벌었다고 팔아버려요. 틀렸어, 이것도. 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게 매번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맞을 때는 좀 많이 벌어야 되고 깨질 때는 적게 끼워줘야 돼요. 좋은 말이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샀는데 얘가 10,000원이었어. 얘가 9,000원 됐어요. 어떻게 해? 더 넣어 또.
그렇지.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죠. 왜냐면은 조금 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벌 때는 좀 많이 벌어야 되고, 깨질 때는 적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은 보통 내가 10,000원에 서 들어갔는데 9,000원에 하면은 팔아야 돼요. 손절. 손절해? 자, 근데 대부분 인간은요, 손절을 못 해요. 왜 못 할까요? 본전 심리 때문에? 맞아요. 근데 본전 심리도 어떻게 나왔느냐? 옛날에 지금 우리 원시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쌀을 막 들고 가요, 이게 근데 도적이 와가지고 쌀을 뺏어가잖아? 도둑놈 새끼가? 와가지고 나를 퍽퍽 치고 쌀을 뺏어가요? 그럼 우리 가족이 굶어 죽잖아요.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손실 이퀄 죽음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요,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9,000원에 팔잖아? 그래. 내가 안 죽어요. 돈만 좀 잃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게. 맞아. 근데 우리의 눈에는 아직 원시 시대에 머물리기 때문에 내가 본전을 못 챙기고 밑에서 팔면은 죽는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기보다 손절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 손절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10,000원짜리가 9,000원 되면 안 팔고 7,000원 되면 더 안 팔고 오히려 오기가 나가지고 또 물타기를 해요. 더 넣어 이렇게. 이거 5,000원 되잖아? 더 넣어. 그래서 이제 여의도 이런 뼈 아픈 농담이 하나 있어요. 대잡주에 물타기를 하다가 최대 주주가 된 후 상장 폐지 당한다라는 말이. 근데 최악이다. 눈물 나네. 근데 이게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의 운명이에요. 보통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실제 이 농담이 아닌 게 여의도에 어떤 건물주 부자가 있었대요. 몇천억 부자였는데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나도 한번 주식을 해볼까 해가지고 어떤 계좌주 찾아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떨어져. 씨발 이게 뭐야 해가지고 더 투자를 했대는데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물타기를 했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 물타기 했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세요? 당신 우리 최대 주주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네? 제가요? 이러고 거든요. 저는 그냥 투자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 회사 당연히 상장 폐지 당했죠. 그리고 그 건물주 아저씨는 거기서 돈을 좀 크게 잃으신 다음에 나는 건물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해필이면 건물주야 또. 그분이 실제로 진짜 건물주였대요. 진짜? 네. 근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분도 건물주니까 투자도 잘하시고 뭔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런 사람도 주식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의 문제는 뭐냐?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왜냐면 코인은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3년 만에 망하면은 코인하는 사람 3개월 만에 망하는 거예요. 이야. 네. 내가 전 재산을 몰빵하고 싶지만 일단 좀 참고 내 자산에 10%만 넣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주식이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뭔데? 오른다, 그냥 횡보한다, 내린다 밖에 그래. 없거든요. 그래. 자, 내린다 하면은 얘가 10% 빠지면은 그냥 손절해 버려. 그럼 우리는 얼마를 잃어요? 9,000원. 정확히 보면은 자산의 1%를 잃어요. 자, 내가 자산이 1억인데 1,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10%니까. 그럼 여기서 10% 빠지면 100만 원 잃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인 거잖아. 1억. 아니죠. 1억인데 내가 1,000만 원 베팅했는데 얘가 10% 빠질 때가 손절했잖아. 네. 1억을 넣은 게 아니라. 그쵸. 1,000만 원 넣었으니까. 1,000만 원 넣었는데 그 10% 빠지면 그러면은 100만 원 깨지는 100만 원, 거니까 100만 원 내 깨지는 총 자산의 1%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은 그게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나한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해요. 네. 오케이. 전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얘가 잃을 때는요. 우리 총 자산의 1% 깨지고 끝났어요. 좋아.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는 1% 잃었어요. 좋아. 근데 얘가 오르기 시작해. 10,000원짜리가 11,000원, 12,000원 가는데. 그러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팔고 싶어요. 왜냐면 그 수익을 확정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아니야. 여기서 추가 투자를 드는 거야. 추가 매수를 계속해? 그쵸. 그리고 이제 얘가 올랐다가 다시 본전으로 오면은 그럼 다 팔아. 그러면 그것도 사실 거의 손실이 없거든요. 내가 진짜 제대로 맞췄어. 오르기 막 시작해. 그때 추가를 툭툭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결국은 버는 돈이 결국은 계속 늘어나게 돼요, 이게. 그리고 깨질 때는 최악의 순간에 나는 총자산 1%만 잃는 거야. 이게 조수의 방법이거든요, 사실. 근데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좋은 거였으면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해. 띡 틀렸고, 적게 투자하고, 내려가면 사람들은 오기로 더 보유하거나 물타기를 싶어 하거든요. 틀렸어. 그러니까 손절해야 돼.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이 팔고 싶어 하거든요. 틀렸어. 오히려 더 사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 돈을 버는 거예요. 철저하게 학습 트레이닝. 다 습관화되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간은 이걸 습관화라는 의지도 없고 이런 방법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지 마음대로 하는데 망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하수들이 이제 자기는 이제 개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털리면서 뭐 남탓 많이 하잖아요. 정부 탓하고 연준 탓하고 뭐 세력 탓하고 하는데 다 네가 문제야, 그게 기본적으로. 네가 투자를 못하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 모든 방법은 당연히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당연히. 제가 투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경영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을 쓰는데 저는 그때 주식쟁이였기 때문에 주식 말고 딴 게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바둑 거 주식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지. 주식 논문 쓰겠다 하니까 교수가 몇 개 논문을 던져주더니 비슷하게 써라고 했어요. 어차피 학사 논문이니까 너 기대하는 거 별로 없다 해가지고 제가 보는데 그때 완전히 눈이 띄었죠. 그 논문에 보면은 무슨 주식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면 돈 벌지 다 나와 있어요. 아하. 거기 한마디로 시크릿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 시크릿 얘기해줘 여기서 일부만. 그 가장 심플한 방법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이죠. 모멘텀 투자 뭐 이런 거. 또는 그냥 이제 퍼나 PBR가 억수로 낮은 이제 그런 기업 사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논문을 보고 호킹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뭐야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해가지고 실제로 하면 돼요. 이게 돈이 되거든요. 분산 투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 개 주식을 샀는데 얘가 망하면 끝나잖아요. 보통 그래서 10개에서 20개 분산 투자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몰빵하지 말고. 예, 근데 이것도 불충분해요. 왜냐면 주식 시장이 빠지면은 20개 다 사이좋게 빠지거든요. 다 같이 작살나요. 걔들 거기서 사이가 좋냐. 맞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오를 때는요 오르는 놈만 오르고 내릴 때는 다 사이좋게 손잡고 때려줘요 이렇게. 꼴보기 싫게. 예, 하늘을 갈 때는 혼자만 올라가는데 근데 벼락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 다 같이 와 하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같이 죽어 이게 근데 주식 해보시면 다 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디펜스로 쓰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주식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금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식들은 다 손잡고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얘네 떨어져도 채권과 금은 쟤를 떨어지네? 난 안 떨어질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과 채권과 금을 분산 투자하면은 이 전체 포트폴리오가 망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달러와 투자를 무조건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한국은 이제 어떤 나라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어딘가 뭔가 이상한 일이 터지면은 한국이 작살나요. 미국이 요즘 안 좋대. 중국이 안 좋대. 일본이 안 좋대. 이런 말 있잖아. 남들이 미국이나 중국 기침만 해도 우린 감기 걸려. 우리 몸살 나본다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경우에 한국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원화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달러화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소위 한국 주식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고 원화가 이제 죽어갈 때 이제 달러화는 오르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죽어가고 달러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달러화를 가지고 있으면 분산 투자가 되는데 그거를 그럼 진짜 실제로 달러화를 가지고 내 금고에 모시라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 같은 걸 같이 하라라는 거죠. 네. 달러를 뭐 돈으로 쟁여놓은 게 아니라 그쵸. 달러로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 또. 예를 들면 달러 주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 미국 주식이 있고, 미국 채권이 있고, 달러 예금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은 주식 시장이 망하거나 세계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자산 배분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연복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8% 정도밖에 안 돼요. 8, 9, 10%, 8, 90% 정도. 포포를 잘 짜놓더라도. 아무리 잘 짠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제 유식한 말로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헬스 할 때도 코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코어를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 일단 내 포트폴리오가 단단하게 되는데 그 내 자산의 8, 90%는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놓고 10에서 20% 가지고는 정말 뭐 아니면 도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게 코인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맞아요.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100%로 다 갖다 박아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내가 전 재산을 코인을 박았다고 하면은 이게 운이 좋으면 5배가 가는데 운이 나쁘면 7, 80%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모수로 따지면 대부분 그런 몰빵을 하면 네. 오히려 잃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도 몰라 얘가 오를지 내릴지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몰빵을 했다 하면은 내가 운이 좋으면은 5배 버는 건데 운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80%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5배가 될지 마이너스 80%가 될지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방법은 너무 무모하고 코어 자산을 두되 나머지 10% 20%는 좀 이제 진짜 뭐 아니면 도 정말 내 인생 역전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걸 투자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망해버려도 나머지 8, 90%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잘 되면은 요거가 엄청 오르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은 진짜 8, 90% 부동산하고 10%, 20% 코인 하는 게 방법이죠, 그게. 건물 쪽 투자와 이런 코인 투자의 어떤 성향이 많이 달라요? 뭐 당연히 다르죠. 완전 다르지. 거의 나는 이제 안전자산 쪽이고 훨씬 안전하지. 대신 이제 유동성이 확실히 떨어지긴 하지. 그죠. 예. 저 그게 불안한 거죠, 사실. 항상 고금리 때도 예. 불황기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네. 나는 월세 낼 돈을 이자 내고 그걸 자산화로 건물주로 대라고 한 거거든. 그리고 그 대신에 주인이죠, 내가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주인이 되라고. 예. 왜냐면 실제로 내가 그 카페에서 임차를 해서 매출이 2천만 원인데 예. 1년 만에 1억 8천만 원까지 올렸단 말이야. 오, 네네. 그러면 예. 1억 8천만 원 올려서 내가 거기서 한 5천만 원 수익이 났거든. 예. 월에. 근데 예. 건물주는 거기서 18억에 오른 거야. 그 왜냐면은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예를 들면
2배 올리면은 그 빌딩 값이 2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네. 건물이 거지 같은 건물인데 내가 네, 네. 인테리어도 바르고 사람들도 마케팅해서 오게 하고 이 건물은 그러니까 살아 숨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지 같은 건물이 갑자기 따단 된 거죠 이게. 근데 건물주는 오호 해가지고 이제 사대권해요. 그죠. 예. 너 연기 참 잘하는데 나는 웃음이 안 나와. 그렇죠. 왜냐면 나는 그렇죠. 열받거든. 보니까. 네. 열받았어 나는. 예, 그래서 네. 아씨 이게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직장인들은 다 재주부린 곰이구나. 돈 버는 왕서방은 건물주구나. 그래서 그 책을 쓰신 거잖아요. 이제 그거 하면서 그냥 그 건물을 사버리라고. 그지? 네. 그래서 그 레버리 서클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다 얘기했지. 건물주는 반드시 장사하는 사람들, 예. 그 예비 창업자들은 반드시 건물주로 가야 되는 건 맞고. 예. 그래서 그거 됐으면 이제 코인도 예. 한 20% 정도는 틈틈이 하나씩 이렇게 예. 투자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